이거 신발 깔창 3.4위안인데 300원 곱해서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이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 처음 이거 300원으로 계산할 때는 팔면 4,000원 정도 남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작 사입해보니까 마이너스 됐어요. 그냥 하는 족족 더 손해인 거죠. 여러분 절대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사입하실 때 어떨 때 300원이 되고 400원이 되는지 이런 계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 사례 가지고 하나씩 뜯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고도 어려우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저한테 도움 받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입 배송 대행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내 수입가가 적당한 건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중국 사입하라고 할 때 우리는 1688을 써야 됩니다. 우리 같은 초보 가게에는 가장 괜찮고 가격도 대체로 싸거든요. 그러니까 1688에서 상품 찾아주고요. 찾은 상품을 대략 얼마인지 매입 계산해서 보통은 위안화 300원씩 하면은 맞아요. 거기다 내가 원하는 판매가로 해서 제대로 판매가 될지 마진 찾아보는 거죠. 이거는 마진 계산기 같은 거 써서 한번 계산해보면 쉬우세요. 보통은 메이가에서 3배수 붙여서 팔면 됩니다. 9,000원에 사서 27,000원에 파니까 만원 남는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런 메이가 판매가 계산까지 다 하고 나면 샘플을 구매해야 됩니다. 샘플 같은 경우는 1688에서 괜찮은 상품 한 개씩 또 여러 판매자한테 하나 사보는 거죠. 그때는 개인 통관으로 해서 따로 부가세나 관세 안 내고 사오는 거예요. 개인 통관부호 P 1, 2, 3, 4, 5, 6, 7, 8, 9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리로 많이 물건 사잖아요. 그게 싼 이유 중 하나가 부가세랑 관세가 안 내서거든요. 아무튼 개인 통관으로 해서 구매하면은 상품 괜찮은지 판단해 보고요. 이 상품이 괜찮다 싶으면은 본격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한 30개 팔 수 있을 것 같으면 30개 사오든 그렇게 해요. 이때는 사업자 통관해야 되고 사업자 통관한 제품만 내 소비자한테 팔 수 있어요. 개인 통관으로 산 샘플은 다른 소비자한테 팔면 안 되고요. 1688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만 배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쿠팡에서 제품 사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지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들 이거 바로 못 사잖아요. 1688도 마찬가지로 여기 판매자들은 중국 안에서만 배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 대행업체 쓰는 거예요. 수입 대행업체 기준이 뭐냐 하면 가격 차이는 엄청 나진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소통이거든요. 이런 카카오톡 문의하기가 있을까요? 사이트들 보면 궁금한 건 채팅 문의하기,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는 게 보통 많습니다. 여기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해주면 좋은 곳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물어서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제 1688에 내가 상품 한번 정했어요. 이런 깔창으로 얘기할게요. 만약 이걸 찾았다. 그러면 1688에서도 좋은 판매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알리프라이스로 해서 같은 상품이면은 이미지 검색으로 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급 검색이 있습니다. 고급 검색 누르시면 이렇게 분류됐을 때 연간 판매량이 제일 높은 곳, 그리고 오른쪽으로 커서 좀 돌아보면은 재구매율도 있어요. 매출액도 좀 높고 재구매율도 어느 정도 있는 곳, 이쪽이 좋은 소싱처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공장이잖아요. 이게 가장 상위 판매자라는 거예요. 주황색 표시가 가장 저급의 판매자, 그다음 빨간색 표시 그거는 그 이상의 판매자, 보라색 표시인데 이게 가장 큰 공장입니다. 이 업체로 해서 그럼 소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제품을 사고 싶다 이럴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1688에서 바로 한국으로 못 오니까 내가 수입 대행 업체에 사달라고 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결제하고 수입 대행 업체에서는 배송 대행만 시킬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수입 대행사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를 이게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이 구매 대행할 때 상품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 내륙 배송비가 있습니다. 중국 여기 판매자 주소에서 내가 받을 중국 주소, 보통 수입 대행 창고로 가는데 여기까지 배송비가 있겠죠. 그리고 수입 대행사 사면은 저 대신 결제를 해주니까 결제 수수료도 붙습니다. 보통 5에서 10%씩 붙고요. 이게 끝이냐? 아쉽게도 이게 끝은 아니고 환율하면은 네이버에서 환율이 190원 정도 해요. 수입 대행사는 환율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환율 적용을 해요. 190원 환율이라고 해도 200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5%씩 좀 더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제 사례를 볼게요. 1200위안이 제 상품 가격이고 중국 수입 대행지 창고까지 가는 게 정도 들었고요. 수수료로 해서 8%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총합격에 1400위안 정도인데 이거를 하나로 해서 29만 정도 가져갔어요. 한 205원 정도 계산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환율보다 5% 정도씩 더 비싸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구매 대행 수수료 이렇게 나오죠. 500위안이 10만원 정도인데 10만원 미만은 무조건 만원 정도 수수료가 있고 1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는 10% 정도 수수료, 더 많이 사면 7%, 5%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5만원으로 제품 산다고 치면 수수료만 만원인 거예요. 수수료만 20%씩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아무튼 여기 환율이 지금 190원이더라도 업체들은 200원대로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 수수료 비싼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구매하고 배송만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구매하는 거죠. 내가 물건 사려면은 상품 가격이 기본적으로 있고 배송은 똑같이 들 거고요. 내가 결제하는 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도 되고요. 카카오페이가 좀 더 수수료가 싸죠.
아까 수입 대행지에서는 뭐 5에서 10%씩 스스로 가져갔는데 이런 카드나 페이로 하면은 좀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은 기본적으로 5%씩 차이가 납니다. 이 환율을 얘기해 주시면 잘 없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결제해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 깔창을 이제 구매해 볼게요. 4개에서 구매한다 해볼게요. 중국어 모르시겠으면 번역기 쓰시면 되고요. 위에 주소는 내가 쓰는 배송 대행지의 주소지입니다. 사이트에서 주소지 받아서 적용하면 되고요. 주문 제출해 볼게요. 결제창도 보면 여기 지죠.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외화로 저희는 들어가면 됩니다. 미국 달러가 아닌 한국 원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연결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3%고 카카오페이는 2%다. 이걸로 해서 선택해서 내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금이 있어야 되고 카드는 카드로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배송 대행으로 가볼게요. 내가 산 물건을 한국으로 배송해 주세요입니다. 대행업체가 구매했든 내가 직접 구매했든 간에 결국 결제하면은 수입 대행 업체 창고로 상품이 오겠죠. 이제 이걸 한국으로 보내야 해요. 배로 많이 보내고요. 이럴 때 배송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비용이 또 생깁니다. 박스로 받는 게 박스 특송, 해운 특송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100만 원 이상 물건 사는 게 아니라면은 박스 특송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엄청 간단해요. 내 제품 샀던 거에 그 무게로 많이 측정합니다. 추가로 이 제품이 깨지지 않았는지 이런 검수하는 비용을 내가 체크해서 넣었다거나 그 다음에 이거 박스를 새로 재포장한다거나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를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한다거나 팡 그로스로 들어갈 거니까 거의 바코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추가로 비용을 받아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라는 증명서거든요. 이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걸 하면 관세 깎아줘요. 그래서 무조건 하면 좋다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3에서 5만 정도씩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관세 10%짜리로 해서 30만 원치 수입해 왔어요. 그럼 관세가 보통 3만 원 붙습니다. 이때 원산지 증명서 있으면 관세가 0%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무조건 원산지 발급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쓰는 수입업체 증명서 발급 비용이 5만 원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관세 3만 원 내느냐 아니면 관세 빵원 내고 증명서 발급비 5만 원 내느냐 하면은 증명서 발급비가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수입업체한테 이거 발급하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거나 본인이 계산해서 판단하시면 되세요. 보통 50만 원 미만 소액이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거는 관세는 품목마다 달라지고요. 관세가 대충 얼마 나올지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해운 박스로 해서 이제 해운 특성입니다.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요. 작은 물량이 많습니다. 우리같이 초보분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초기 물량 100개 미만일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박스로 많이 쓰세요. 이런 해운 특성 비용 보시면 다 무게당 비용입니다. 무게당 1kg에 얼마, 7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무게당 비용으로 가고 여러 추가 작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산지 작업은 거의 필수거든요. 스티커가 보통 가장 싸요. 50원에서 100원 정도 하고 한국에서 여러 작업들 하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저런 작업들 다 하고 오는 거에 좋습니다. 이건 다른 사이트 요금인데요. 이것도 무게당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특수 포장 비용, 사진 표시도 이거 실비 청구라고 하는데 스티커 보통 싸고요. 박스 또 바꾸는 거 그런 것들 돈 받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를 볼게요. 왼쪽 거 보시면은 무게가 얼마여서 해운 비용 얼마다. 그리고 통관비를 먼저 받기도 해요. 원산지 작업 비용 아까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것들 돈 추가되고요. 이거 가입은 보험료인데 500원 정도 더 받았었고 총 비용은 이 정도 드는 거. 이게 복잡해 보여도 배송비 플러스 기타 작업 비용 정도만 보면 돼요. 오른쪽 보면은 3PL 바코드, 쿠팡 그로스 택배 비용 이런 건데 제가 3가지 상품 종류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합쳐서 한 박스에 새로 포장하는 그런 작업했을 거예요. 복잡해 보여도 이 작업 비용 추가돼서 여기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까 원산지 증명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기본 관세예요. 내가 어떤 거 판다 했을 때 기본 관세율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엄청 특성이 아니면 보통 이런 데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웬만한 사이트에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세가 8%면은 원산지 증명서 내면은 0% 되고 그런데 100만 원 이상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처음에 박스 특송 하다가 내가 좀 물량이 많아진다. 내 제품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그 타일 같은 거 엄청 무겁거든요. 이런 거면 이제 LCL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 일부 쓰는 거, 나눠 쓰는 걸로 나오면 됩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엄청 무거운데 그래서 아까 박스 특송으로 가면 무게 비용을 해서 엄청 비싸지거든요. 근데 LCL이 좀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CL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중수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하죠. 이때는 추가로 비용 받는 게 핸들리 비용이나 BL 서류 비용, 해상 운임 이런 것도 받아요. 그러니까 박스 특송은 엄청 간단한데 좀 더 추가되는 비용 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풀 컨테이너 하나에 내 제품 다 넣는 거. LCL 아까 말씀드렸던 한 컨테이너에 내 제품도 일부 있고 딴 것도 있고 같이 할당 받아서 쓰는 거 표현한 거고요. LCL 요금은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1cbm,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 1m 이건데 보통 이거를 비용을 해서 많이 책정이 되고요. 수입업체들 보통 공개하고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비용 내면은 한국으로 와서 보세구역으로 도착을 합니다. 통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모이는 데가
조세구역인데 관세사무소에서 나한테 관세랑 부가세 계산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비용 청구하는데요. 관세는 품목마다 다르긴 한데 HS 코드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관세율표 보셨죠? 부가세는 아시겠죠? 보통 다 10% 하는데 풍건 수수료로 해서 관세사에서 이거 대신해주니까 수수료를 보통 받습니다. 아까 수입대행사 결제할 때 포함되기도 하고 여기서 따로 결제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2, 3만 원 선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참고 보관료 받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실제 사례 볼게요. 이게 수입신고 필정입니다. 관세사가 이거 만들어 줄 건데요. 무게 보시면은 왼쪽 거는 100개인데 30kg, 오른쪽 거는 24개인데 또 30kg예요. 제가 아까 처음 미안한 400원으로 계산해야 된다 물품이 있었죠? 오른쪽 겁니다. 24개인데 30kg니까 하나당 1.2kg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거는 위안화 3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400원으로 계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깔창이 3.4위안이었어요. 이건 가볍고 부피도 엄청 안 크잖아요. 가벼운 기준은 1kg도 안 되잖아요. 1-200g 될라나요? 그러면은 위안화 200원에 관부가세 배송비 합쳐 대략 1.5배수로 계산하면 돼요. 대략 1,000원 정도 소싱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철로 된 깔창이다. 그리고 무게가 1.5kg씩 된다. 이러면은 2배로 잡아서 1,500원을 소싱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얼추 정리되시나요? 처음에 물품 구매하면서 한번 결제하게 되고요. 중국에 상국 들어올 때 배송비로 2번째 결제를 하고 통관 지나가면서 관부가세로 3번째 결제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보통 제품 가격에서 환율 곱해서 1.5배수 보시면 되고요. 요즘 환율이 200원이니까 300원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게가 1kg 넘어간다거나 부피가 또 엄청 크거나 하면은 이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으실 거예요. 무게랑 부피도 별로 안 나가는데 왜 300원보다 더 비싸?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고정비 때문입니다. 내가 한 개를 수입하더라도 100개를 수입하더라도 똑같이 나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통관 수수료나 이런 기타 작업들이 고정비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적게 수입하면 고정비 비율이 높아져서 300원을 계산이 안 되고 더 높게 되고요. 내가 처음 물량을 20개 주문할 때는 400원을 계산되다가 50개 주문하면 350원, 100개 주문하면 400원, 200개 주문하면 28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춰질 수 있어요. 그건 보통 고정비 때문에 보시면 되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생활용품 같은 공산품 수입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식품과 같은 먹는 거라거나 전자제품과 같이 이런 거는 인증비, 검사비 이런 게 또 별도로 붙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어느 순간 돈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없지? 내가 점심 비싼 거 먹고 피자 먹고 그래서 돈이 없나? 기본 10,000원 넘는 돈가스 먹고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똑바로 안 하고 정산을 안 해봐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꼭 이렇게 계산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유튜브 하면서 정말 엄청 배우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냐 물으실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정말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누군가한테 알려주려면 제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또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AI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강의까지 하게 되었고 이번에 왕초보 소수정예 클래스 3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이 마지막 소수정예 기수예요. 왜 마지막이냐면은 소수정예를 하는 만큼 한 분 한 분 케어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전 이게 쇼핑몰 운영하는 것보다 체력소모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쇼핑몰 강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전 이 체력이 안 돼서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VOD 형태로 전화해서 강의 진행하고 저는 본업인 쇼핑몰 운영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이번 마지막 소수정예 강의에서는 이전 기수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들 보강해서 좀 추가했고요. AI 활용해서 쉽게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좀 추가했습니다. 왕초보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쇼핑몰 관련 실전 노하우 유익하고 진짜 도움되는 영상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